그 어디도 밝혀지지 않았던 막강한 비하인드 스토리 최초 공개. 윤복희 그녀의 거짓을 밝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짓이라는 뜻 같은데. 자, 일단 VCR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출연료 다 모아서 이제 오빠한테 보내는 거죠. 말씀 오빠 집을 지어줬어요. 내가 PX에서 드럼을 사줘요. 그 다음에 또 팔아먹어, 그 다음날. 내 동생이었으면 그냥 자,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방송을 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없는 말을 왜 저런 얘기를 거짓말을 할까? 내 동생이. 지가 돈을 벌어서 가끔 이렇게 보내준 거 그건 사실이야. 처음에. 그거는. 예. 집 사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서부터가 이게 지금 거짓말인 게,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와서 리사이트를 해가지고 나를 집을 사줬다 그러는데 집을 사준 집이 없어요. 집을 사준 것도 똥집 사준 거 없고. 아니에요? 닭똥집?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건축비를 그때 당시에 이제 땅을 사고 나니까 건축비가 이제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동생이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그 리사이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료를 받는 거를 자기가 오빠 그럼 집 짓는데 자기가 좀 그럼 그 보탬을 도와주겠다. 예. 자기가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네요. 집 줬는데 보태고 집을 사줬다는 거하고 일주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르죠. 근데 집 짓는데 일주했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드럼 하면 그것도 드럼도 사주고 맞아. 다 맞아요. 지금까지 다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판 게 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정확하게 78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선물인 거죠. 그런데 얘기 상도 못하는 이 거지 같은 노래 줘가지고 말이야. 윤한기 씨는 와! 여러분을 윤복희 씨가 만드셨다고 그러나요? 네, 그거는 뭐가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79년 6월 달에 가요제가 열렸는데 서울국제가요제. 네, 서울국제가요제인데 1년 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78년 뭐 6월 달에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78년 6월 달에는 윤복희 씨가 그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MBC에서 나한테 제의를 오히려 받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윤복희 씨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어려웠을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딱 떨어지잖아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토크! 강력한 하드락장처럼 센 질문 들어갑니다. 이 멤버들 중에 여자들에게 작업을 하면 적중률 100%였던 멤버는 하나, 둘, 셋. 진짜 100%입니다. 100%. 아니, 어느 정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100%였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이 옛날에 네네. 하여튼 뭐 참 멋쟁이로 또 소문이 났었고 예전에는 아주 무지하게 말랐거든요. 5명 중에 제일 김영철 씨보다 더 말라가지고 말랐어요? 나보다 더 말랐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 모성애를 느끼게 하지 않았나. 내가 보다 진짜 멋있어. 여자들이 반할만. 지금이야 뭐 청산 뉴스 말씀 잘하지만 말 더듬었다면서요? 근데 신기하게 딱 두 군데서 안 더듬어요. 언제요? 그래? 예, 무대에서 안 더듬어. 스타 기질이죠. 여자 앞에 가면 안 더듬더라고요.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더듬어가지고 뭐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얘기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짜장면? 아니 작업 멘트는 무슨 말씀을 여성님 이렇게 왔다는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주로 노래로 했어요. 저쪽에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Oh my love, my darling, I'm hunger for you. 언니야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Only you. 그냥 가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I can't stop loving you. 교수님. 아저씨 안 사요? 나가요? 안 사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록그룹 시절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본 사람. 사람은 아니 하나, 둘, 셋. 셋. 있지. 아니 그러면 김홍철 씨도 많이 벌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영남 씨는 여자도 없어, 돈도 못 벌어. 너무 기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우리 무작정 그러니까 했지. 진짜 좋아, 음악만 돈에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케란티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 받았는지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럼 김홍탁 씨가 모든 걸 관리하고. 여기 다 아렌지 해가지고 혼자 뭐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우리 몰라. 야, 여기 멤버들은 다 음악이 좋아서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음악 활동을 했는데 김홍탁 씨는 야,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놓고 본인은 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이었던 거 아니에요. 조영남 씨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그러면 자, 젊었을 적에 가장 사고 뭉치였던 사람은 뭐 압도적입니다. 사고 하게 되면은 역시 윤한기, 뭉치하게 되면 역시 윤한기. 사고 아무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사고 하나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완전히 그 칠성파, 20세기파 옛날에 한창 부산에서 그렇게 그거 할 때 20세기파에 내가 조직 자금책으로 내가 찍혔어. 그래가지고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해운대에 있는 극동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우리가 전속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1년간 계약해서 공연할 텐데 허구한 날 그놈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거기에 나도 껴서 우리 음악 하는데 막 그냥 뛰어 올라와서 우리 막 그냥 악기 부수고니까 나도 이 새끼도 해가지고 나도 마이크 때 달고 이제 뛰어 내려간 거야. 가서 막 하는데 경찰이 덮쳤는데 나도 같이 걸려갔어. 내가 그때 윤한기라는 이름을 몰랐거든. 그룹만 알았지. 그 조서를 봤는데 내가 같이 폭력배가 되어버리니까 저쪽 폭력배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구치소까지 갔어.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땀에 거기서 내가 풀려나가. 검찰 그 검사 나 담당 검사하고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별이 빛나는 거예요. 왕팬이야. 조소하다 보니까 노래 장본인인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그날 해가지고 구속 적부심에서 그날 석방돼가지고 나오는 날 그날 오후에 그날이 이제 계엄령이 터진 거야. 그날. 하루만 넘어갔어도 그냥 나 그냥 그때 아이고 완전히 조직 폭력배로 경찰도 폭행하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아유 그건 딴 사건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신나하세요. 무면허 그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우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사건이고. 아왜 창피해 그때는 그냥 야 그때 매니저가 이 친구가 무면허 내가 무면허가 아니라 그 친구가 무면허야. 그 친구가 이제 차를 갖고 내 차를 갖고 나갔는데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그 경찰에 나와가지고 조서를 받는데 누가 잘못했든 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니까 덤티기 다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경찰서로 쫓아갔지. 당신 뭐야? 뭔데 와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냥 두발 차기로 들어간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아? 15일째 그 당시에는 그게 그게 통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맞아요. 끄낼까 말까 딱 이렇게 폼 잡는 거지. 경찰서에서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놈 같거든. 거기다 그 당시에 남들을 갖고 다닐 수 없는 그 젊은 나이에 여권까지 다 있고. 여권까지 있고. 그렇죠. 여권 있으면 대단한 여권이고. 거니까요. 자기네들이 감당을 안 하고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 네. 부산에 네. 그리로 나를 그걸 그쪽으로 넘기더라고. 넘긴 거예요? 응? 저 커지는 것 같은데 얘기. 일을 커졌지. 예. 거기에 끌려가가지고서 지하실에 가가지고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너 임마 너 뭐야 네가?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자식이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 검사를 비롯해서 그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윤한기라는 이름을 모르는데 보니까는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내가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혹시 거기서 한번 불렀지.
검사실에 있는 그 여자 직원이 그 직원이 친구들이랑 우리 클럽에 놀러 와가지고 내가 연주한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팬이 됐대.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이것도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직원이- 이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요. 이분 깡패야, 아니 이분 깡패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지. 별이 빛나는 밤에 덕을 봤지. 아니 별이 빛나는 밤 잘못하면 별을 다른 밤이 될 거예요. 별을 다른 밤. 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뭐 공연한 얘기. 중앙정보국 그 무슨 창립기념일이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뭐 막 점핑하고 나오고 무대에서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딱 갔는데 우리 멤버 6명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오늘 어떡하냐 무서운 사람들이 다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이우락 씨 같은 뭐 중앙정보부장 무슨 뭐 차주철 씨 이런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결론 낸 게 야 우리 뭐 락밴드니까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열심히 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하면 잘 통하는구나. 그 안에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고. 당연히 얘기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야? 잘 뛰는구만. 이 월남전 때 베트남에서 해외 공연을 하던 중 잡혔다 도망갔다 잡혔다 네. 도망갔다 5번. 네, 아주 좌우지간 수도 없이 그렇게. 무슨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네. 미군들 이제 위문 공연을 하러 다닐 때인데 베트남으로. 기습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공연을 할 적에 프로그램 가운데서 내가 그 신부로 나오는 그런 신부 복장을 하고 나와서 그때 코미디를 하는 게 하나 네. 있었어요. 예. 신부님. 네, 내가 신부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 명한테는 수녀복을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야. 차를 몰고 거기 이제 가는 데로 탈출을 하다가 예.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베트공들한테 이제 그 검문을 당한 거죠. 당해가지고서는 뭐 그때 한국 사람이다 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서 일본 그 적십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조금 말하자면 그런 거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가장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도 무사히 통과가 됐어. 근데 세 번째 붙잡힌 거야. 세 번째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놈들이 볼 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붙잡혀 가지고서는 베트공 거기 이 소굴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 저녁 때 탈출을 했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똑같아요. 저울 긋는데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무슨 뭐 또 변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놈이 아니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6번째 잡으면 너 죽는다. 아니 근데 그때는 안 잡혔어. 도망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속는 놈들이 바보네요. 그렇죠. 6070 올스타 밴드 뭉치다. 우리 세대가 6070이죠. 이건 8인조로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뭉치고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재미있고 좋은 일도 좀 하고 뭐. 그럼 그런 앨범 거죠. 발표도 하실 예정? 앞으로 8명이 이제 우리 멋있게 한번 해보자. 노병은 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전설의 세 분 이렇게 모셨는데 네. 전설을 한번 안 들어볼 수 그래요. 없잖아요. 네.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아까 이제 윤경 씨 그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었구나. 정직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은 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네가 틀림없이 그거 절대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죠. 이봉원 씨가 특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적인 사람이다. 와, 대표적인 사람. 창조적인 거는 바로 윤한기 씨가 이만큼 살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좋은 차 타고 이러는데 이 저작권료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거는 우리 음악인한테는 이래저래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미쳐서 해라. 예? 그래야지 정상에 미칠 수 있다. 저는 그게 철칙이라고 하니까. 일에 미쳐라. 거의 자기 일에 있어. 미쳐야 정상이 될 수 있다. 자, 대한민국 록밴드의 전설입니다. 윤한기, 김홍탁, 조용남.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전설입니다.
조용남. 1947년 1월 27일생 조용남, 조영남. 이 질문은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외모도 어떻게 좀 형제지간 아니시나요? 비슷하시죠? 우리 조영남이가 저 가수 조영남이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죠.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50%. 조영남 씨 그 데뷔 앨범이 네. 우리 히식스 음악 반주였어요. 반주가 네, 그 친구 아직도 한턱을 안 내고 있어. 뭐 잘 사는 것 같던데. 최고의 집에 살고 계시네요. 자, 1963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로 접어든 조용남. 대한민국 최고 배우 조승우 씨 아버님. 유경수 씨와. 고등학교 동창 같은 반이에요. 예.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고고스 밴드를 만들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학 시험 앞두고 있었지만은 공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 고고스를 이분도 역시 해체합니다. 에이, 해체하자. 자, 여기도 정리하게 되는 예, 음악과 인연을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난 음악 이제 정리할래. 네.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긴 뭘 하네요. 이제 67년 우연히 신중현 씨, 또 전설 신중현 씨를 만나 조커스 멤버로 합류합니다. 그렇죠? 예. 다시 음악에 대한 난 역시 음악이 좋아, 음악이 맞아. 그러면서 열정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사건이 전반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화양이라는 기획사. 예. 그 회사에서 진행된 오디션에서 각 팀의 최고의 멤버들이 눈이 맞는 사건이 발생. 우연히 중국제에서 만난 이들은 새로운 그룹을 위해 의기투합합니다. 화양금 회사 자체에서 예비 오디션을 봐요. 다른 팀들을 하는 걸 그때 참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찍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네 팀이 작살이 났지 이렇게 깨져가지고. 진짜 난리 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어요. 예. 어쨌든 김홍탑의 영입으로 기존 록 그룹들을 한 방에 보내버린 쓰나미 같은 존재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층 탄력받은 힙5 미군 부대는 물론이고 일반 부대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하군요. 그 후에 뭐 힙5 멤버가 미국행으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고 1970년 조용남과 김홍탁은 새로운 그룹 히식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경연대회에서 윤환기가 있었던 히보이스와 정면 대결 1, 2위를 다투며 인기를 확인합니다. 예. 하지만 72년 정주고 마음 주고 모든 걸 줬던 김홍탁마저 아메리카 고우. 네. 그 후에 유심초 불나비 음반에 참여하고 그룹 해체 이후에도 음악 활동에 전념을 하며 살았던 조용남.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진정한 전설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봉훈 씨랑 같이 프로필을 키는데 네. 이 계보를 언뜻 들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 악기를 하면서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우리가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음반 나온 그 시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1964년 정확하게 6월 달에 우리 키보이스의 정든배는 떠난다가 나오게 됐고 그 해 같은 해에 에디포가 그해 같은 해 1964년 10월 달에 음반이 나오죠. 그래서 키보이스가 최초의 그룹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신중현 씨의 에디포, 그 C5, 그다음에 C6, 키브라더스. 물론 이제 그 어간에 뭐 라스트 찬스라든가 뭐 또 뭐 더 바보스, 뭐 데블스, 김치스, 바보스 있어요? 예. 바로 그 계보가 쭉 내려와서 지금 이게 마지막 막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막내 그룹이 바로 CN블루. CN블루가 이제 마지막 그 우리 그룹의 락 밴드의 마지막 그냥 막내 그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N블루는 여기 조선시 때 저기 세종대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솔직히 60년대, 70년대는 트로트 가수도 유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 오늘 나오신 이 록 그룹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지금, 폭풍 인기 대결입니다. 네. 쇠시봉도 노래인 미도파 살롱. 미도파 살롱. 미도파 살롱. 아, 조영남 씨는 그 당시에 쇠시봉으로 날리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한참 우리 한참 뒤에죠. 한참 전에. 네. 지금 조영남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조처럼 다녔습니다만 아니.
사실은 그 세시봉 음악 감사실이 그 무교동에 있었던 데인데 그 당시에 우리 키보이스가 1965년에 네, 먼저네요. 예, 그 최초로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됐죠. 연주를 할 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코끼리 캄보라고 하는 가이젠돌스, 가이젠돌스. 어우, 그렇게 해서 저 머리 그때 터지려고 그래 지금. 동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 같은. 이 코끼리 캄보하고 캄보. 라이브라는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가수 조영남 씨가 이제 그때 그 서울대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 거기 자주 놀러 오시더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60년대 후반에 이제 트윈펄이요. 그렇죠. 뭐 송장시, 뭐 윤영주, 김시환 한참 뒤에죠. 굉장히 컸나요? 그 바사르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저녁 때는 거기가 이제 그 지금 말하면 나이트클럽. 음악 라이브 음악 클럽이죠. 라이브 클럽. 그때 그 정우의 휴게실이라고 하는 예. 그 CBS 라디오 예. 그 공개 방송을 했는데 김상희 씨도 나오고 뭐 아까 얘기한 그 뭐 남진이 또 뭐 이상열이 그 당시에 모든 연예인이 총출동했네요. 그 미도 파샤로니. 다운타운이니까. 키보이스가 그러면 미드퍼사랑의 전속 가수셨네요? 돈 많이 주면 나갔죠. 그 매일매일 꽉꽉 찼었습니까? 아 매일매일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거의 대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물 좋았겠네요. 거기 안 가보면 간첩이다. 좀 왕따를 당할 정도로. 자, 계속해서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사랑한 오비스키입니다. 미드퍼사랑과 같은 그 클럽인가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 라이브 클럽이죠. 그래서 레스토랑. 예, 차원이 틀리구나. 최초로 생맥주를 파는 곳. 생맥주. 여기에 500 주세요. 영부인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젊은이들의 제일 최고의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의 그 동향을 아마 보시고 싶어서 아마 오셨을 것 같아. 근데 오시면 제일 구석자리에 혼자서 앉아 오렌지 술 한잔 꽉 근데 우리가 그때 락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가 엄청 커요. 근데도 뭐 시끄러우시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혼자 오셨어요? 물론 경호원 대원. 경원이 있고 혼자서. 아,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 모르죠 일반 사람들. 운이 좋은 세대 같은 게 뭐냐면 그 아까 세시봉도 제일 먼저 했고요. 예. 미도파도 제일 먼저 했고. 그러니까. 오비스 케빈도 제일 먼저 했고. 그럼 김홍탁 씨는 다 이렇게 해보셨는데 네. 어느 무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오비스 케빈입니다. 사운드는 저기를 지금도 대한민국의 스피커다, 지금도 모든 오비스 시스템이. 케빈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비스 케빈에서 피식스 그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나한테는 많지 않았었고. 아, 많지 않았어요? 아, 그 당시 여성분들도 눈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렇지. 여학생들이 고교 졸업하고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압도적으로 오비스 케빈이죠. 그럼 오비스키에서 작업도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 이게 작업을 당했지. 작업은 당연한 게 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걸 내가 왜 하냐면 나도 내가 한때 잠깐 네. 내가 오비스 캐빈에 잠깐 내가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 오. 바로 우리 이 친구들한테 그 여자 때문에 반주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갔었죠. 안주 한 잔당 40만 원. 이게 언제적인데 한 표가. 아니 몇 년도입니까 저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그때 몰려왔더랬죠. 안표가 그 당시 돈으로 그때 돈으로 한 1,500원, 2,000원씩 했었어요. 그 당시에 라면 하나가 막 20원. 그렇죠. 그럴 때니까. 예. 여고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전 이제 뭐 알바하고. 아버지만 죽어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연을 한다 하게 되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몇 달 아니 1년 정도 예를 들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서 또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공연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단했죠. 사고가 많았어요. 세종문화회관이 예전에 2층으로 돼 있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2층이 정말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광적이었습니다. 뭐 정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그러니까 저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그랬는데 당시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자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젊은이들의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운 좋게 딱 맞췄던 거죠. 그렇지. 락밴드들이. 남진 나훈아 그분들 인기도 폭발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장르가 그 여유로웠냐면 그 락밴드는 락밴드들대로 포크는 포크, 트로트는 트로트. 그러니까 멋있네. 또 팝은 그 패트킴, 최희준 씨 이런 분들 다 젊었으니까 팝이 또 막강했어요. 그다음에 뭐 김세라나 씨 이런 그 민요도 많았고 그렇네요. 맞아요. 온갖 장르가 공존했어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 멋있었네요. 라이벌이 있어야 그 팀이 커. 그걸 저희도 다 알아요.
그 뭐 전세기를 타고 공연 다닐 때. 전세기를 타고요? 네. 세계는 아니고 전세기야. 전세기야. 그게 민간 항공이죠. 민간 항공을 전세기를 타고서 우리가 그 공연을 간 데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공연을 갔어요. 부산 공연을 갔는데 그때 부산에 동명극장하고 태화극장이라고 하는 두 극장이 네. 예, 그때 이제 개관을 하는 겁니다. 개관 축하 공연에 쇼를 하게 되는데 우리 키보이스가 거기에 두 군데를 다 공연을 하기로 된 거예요. 네, 그 초청한 책에다가 이제 그 조건을 내세웠죠. 장비가 많고 이 스텝이 많으니까 이걸로 가려면은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한항공 이전이죠. 그 전에 민간항공 때 KNA. KNA인가? 그렇지. 그거를 전세를 내다. 그거를 대한항공 전에 그걸 타고 수영로 공항에 딱 내리는데 이거 막 그냥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환영해가지고서는 프랑카드 수십 개에다가 막 그냥 인파가 뭐 여고생들이 막 그냥 막 손흔들어 거의 대고 뭐 옛날 지미 카터 대통령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그 학교 밴드, 고등학교 밴드가 빰빰빰빰 하는데 오픈카가 딱 나오는 거야. 뭐야? 카프레이드? 카프레이드.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최초죠, 최초. 그렇죠. 그게 5대인가 6대가 쫙 와.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대 한 명씩 탄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그냥 부산 시내로 카프레이드를 나가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 홍보 활동이죠. 홍보 활동이지. 우리 벨라도 저기 다음에 부산 공연 갈 때 카포리도 한번 해달라고 네, 그래요. 그래야겠어요. 아마 뭐라고 할걸요. 대한민국 최초 팬클럽 창단. 야, 서울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팬들이 많아가지고 그 여행을 4박 5일인가 그 정도로 같이 갔어요. 서울 미대라서 학생들이 전부 같이 서울대 장비들을 미대라고. 주고 김민기 씨가 그때 1학년이었어요. 김민기 씨 아침 일술에 예, 김민기 예, 씨가 예. 그 당시. 그 당시 팬들은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날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는 어땠나요, 팬들이? 막 배지도 만들어가지고 배지? 그 배지 만들어서 히스엑스 예, 달고 회원 그래가지고 배지 이렇게. 팬클럽에서 거의 90% 이상이 저 여성 팬들, 여학생, 100%. 거의 그렇죠. 여고생, 여대생. 한국 비틀즈 일어나네요. 뭐 비틀즈 얘기.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아메리칸라이제이션,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동경과 모든 그 문화가 다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하는 그 시대였는데 그때 60년대 초에 이제 그 비틀즈라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확 그냥 그 우리 그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 엘비스 프레슬리 다음으로 그 큰 우상이 됐잖아요. 해변으로 가요. 그것도 번한 거예요. 아, 해변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군요. 가수 조영남 씨를 자작곡 그 대표죠. 거의 없고 번한 거요만. 네. 본인 노래 뭐 좀 추구문이나 부르시고. 장발 패션. 그 최양락 씨도 그 재패갈 머리죠. 옛날하고 틀렸죠. 우와 그러다가 웃고 아니 넌 나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랐냐. 머리를 얼마나 그 길리고 싶었으면은 그래서 맨날 그걸 잘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멤버들 매일 저녁마다 걱정해야 돼. 누구 재패가지 않았나. 머리 잘리 파출소 앞으로 우린 피해 다녀야 되니까. 그 미국에 가가지고 몇 년을 진짜 이발소를 안 갔어요. 그냥 아주 원 없이 길러봤죠. 그러면 윤영기 씨도 그렇고 역시 다 전부 다 길게 비틀즈처럼 전속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다면서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운 좋게 앙드레 킴이 예? 정말이에요? 앙드레 킴 씨가 우리 히식스 팬이었어요. 공연할 때마다 매일 오셨다면서요? 정말 매일 저녁 오다시피 했어요. 오비스 캐비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향수 냄새 나는 아니 그큰 오리 딱 들어오면 들어오시면 냄새. 향수 냄새가 나요. 아니 향수를 어떻게 쏟으셨나 왜? 그래서 우리는 향수를 목욕하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악수를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가서 화장실 가서 닦고도 이게 안 지워져. 정말로 그 향수 냄새가 코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냥 들어오기 전부터 아는 거죠.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네요. 야 향수 냄새. 또 한 분의 전설이 계십니다. 이름 김홍탁. 1944년 5월 13일생. 만 68세.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반평생 선글라스를 착용하셨습니다. 멋지세요 진짜. 지금까지. 네. 그리고 청바지를 또 청바지에 선글라스. 저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김태원인 줄. 1957년 군악대 백인 하사관의 기타 연주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기타 연주에 올인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이 선인장이라는 캡터스라는 밴드를 조직해서 1960년 미군 밴드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할리우드쇼에서 락앤키로 최고의 인기 가수 최희준,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 한명숙, 현미 등 쟁쟁한 가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 후 윤항규와 함께 1964년 키보이스로 활동하지만 음악적인 경향이 달랐던 김홍탁과 윤항규. 음악적 코드가 안 맞았나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아까 그거잖아요. 도망간 내가 가수. 빨빨 기대봐 하고 했으니까요. 내가 도망가자마자 어떻게 알고 조용남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1968년 힙5 멤버로 합류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룹의 리더로 팀을 이끌면서 승승장구. 그런데 그것도 잠시 70년에 팀이 또 해체가 됐네요. 하여튼 여기 나오신 이 전설분들은 진득한 면이 좀 거의 7세 거잖아요. 좀 해보다 영향이 도망도 워낙 가시고. 여러 명이서다 보니까 의견 통합이 잘 안 되는 게 프로필이 아주 푸란만장 하네요. 네. 1970년 드디어 김홍탁의 야심작 히6가 탄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히라는 게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히. 그러니까 히 5에서 하나 든 거야 이제. 저희 그래서 히5의 히6는 농구팀에서 이 배구팀으로 바뀐 거랑 똑같네요. 치밀한 기획하에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보컬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멤버를 모집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 최원 씨, 오동희 한일띠, 오동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그룹에 맞는 가수를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그 이제 물망에 올랐던 두 사람이 조용필 씨하고 최원 씨예요. 우리가 내부에서만 이제 둘이 노래 잘한다. 뭐 제대로 보긴 봤죠. 그게 아니라 조용필 씨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조용필 씨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최연의 영입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열광케 할 락그룹 히6의 완벽한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당신은 환상이죠. 그거 나도 불렀더랬어. 그랬죠? 나가셨는데요, 뭘 그때. 돈 주고 줬냐? 돈 냈어 그때? 저작권료 냈냐고. 나한테 부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불렀는데. 그 당시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좀 힘이 있죠. 저작권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명예. 자, 그때 그 음반이 지금 희귀 음반으로 매니아들한테 지금 200만 원에 팔렸다. 맞아요. 당시 활동했던 남진 나훈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최고의 트로트 가수 패티김보다 높은 개런티를 받으면서 특 A급 락그룹이었습니다. 아니 패티김 씨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사람 6명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걸그룹이 대세이듯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락밴드가 대세였죠. 그 당시로서는 락 그룹이 대세였어.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패티김 씨보다 더 조여 나간다.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건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히6. 하지만 1972년 김홍탁은 또 어디 가죠? 인기 성장에 히6를 또 버리고 예. 미국으로 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셨어요. 미국으로 떠납니다. 나한테 아니 왜 또 그거 좋은데 왜 또 미국 가셨어요? 왜 미국 가셔서 뭐 하셨어요? 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허하더라고요.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 거죠. 쉬러 가신 게 아니었네요. 1991년에는 선생님 아빠 그리고 나, 1997년 그룹 2040, 예. 현재 재즈학원 원장으로 대한민국 음악 발전을 위한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신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전설이십니다. 나는 전설이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분들입니다. 무대면 서면 오늘 최초가 되는 락그룹의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이자 키보이스의 리더 윤항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다양한 퍼포먼스로 가요를 점령. 무대에 서면 모든 사람을 스탠드업하게 했던 히6의 리더 김홍탁. 락, 팝, 소울의 경계를 넘나들며 리듬과 완벽한 하모니를 창조했던 진정한 밴드맨 슈퍼그룹 히5의 주역 조용남.
조영남, 양희은, 송창식, 김민기 이분들이 비를 줄줄줄. 전속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다면서요? 앙드레 킴이 예? 힐스트 의상을 하고 있어요. 내 동생이었으면 가고 하게 되면은 역시 윤항기, 뭉치하게 되면 역시 윤항기. 양다리. 그렇죠. 그냥 김홍탁 씨만 그냥 왔다리 갔다. 문제가 김홍탁 씨구나. 김홍탁 씨가 뭐래? 18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자요 지금까지 하나자요. 전설의 히스토리를 파헤쳐보는 전설 토크.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전설은 타고난 운명과 사건이 있어야만 전설이 가능합니다. 개나 소나 전설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먼저 윤항기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만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입니다. 오빠, 오빠 달려, 오빠. 며칠 전에 M본부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네. 윤복희 씨가 한 대 콱 주워받고 싶다는 분이 바로 네. 오빠. 바로 네, 납니다. 아. 네, 네. 이름 1943년 9월 15일세 68세 시원하십니다. 그게 호적에 예, 호적이 또 그렇게 돼가지고서 회적이 한 20년 잘못됐죠, 20년. 뭐 41년이나 아니 이거 뭐 그냥 네, 그냥 일단 이대로 그냥 그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 밖과 2명 부모님이 또 안 계시니까 얘네들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억울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택한 것은 가출을. 그게 억울하고.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저는 못 봤죠. 그렇죠. 이제 그 우리 그 아버님 친구분 댁에다가 이제 나를 이제 맡겨놓고 네. 동생 윤복현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공연을 하러 이제 떠나가셨는데 하여튼 얼마 후에 그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얼마나 네가 억울해. 네가 한 거 아니냐 어린 사람도 그래가지고 억울한데, 진짜. 그렇게 해서 누명을 그런 쓰고. 누명을 쓰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고아원을 가게 됐다. 스스로 라는 고아를 거죠. 찾아갑니다. 그렇죠. 예, 1년 뒤에 이제 가족을 만났지만은 네, 네. 갑자기 윤비길 그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너무 일찍도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셨네요. 이제 그 충격으로 어린아이 충격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말을 더듬게 된 동기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네. 소파 위에서 길거리를 이렇게 이제 내다보면서 있다가 그 밑으로 그냥 떨어진 거죠. 세상에. 그때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말을 더듬었다. 1958년에 미팔군 쇼단의 헬퍼로 이제 활동을. 처음에 헬퍼로 먼저 시작을 헬퍼, 했었죠. 심부름. 심부름꾼. 네. 아. 58년에 개다리 춤으로 운 좋게 데뷔. 데뷔를 했죠. 네. 네. 오. 성대모사 히트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대모사. 라키키로 미팔군 무대 활동하셨고 하지만 수주정이 심한 멤버 때문에 가차없이 멤버 교체를 겪게 됐어요. 이 어디 가도 이 술이 문제예요. 수주정뱅이가 꼭 있어가지고 64년 퍼스트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 새로 영입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전설적인 록그룹 키보이스가 탄생을 합니다. 혹시 이게 노비형은 죽지 않았다. 네. 대전전의 진설 똑같으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20명 이상 되는 팀만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미팔군 무대에 단 5명으로 유일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외화벌이를 최초로 시작했고 당시 이제 공무원 봉급의 50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돈을 싹쓸이하며 인기 고급 행진 그들에게 국가에서 준 특권 바로 야통증입니다. 야통증은 밤에 아픈 거예요? 야간에 통행할 수 있는 증소객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전국에 네. 미국 무대에 가서 이제 쇼를 하고 오면 12시가 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야간 통행증이라는 걸 임시로 이제 그때 만들어주는 거죠. 국가에서 통행만 한 게 아니라 놀러도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러 갈 데는 없이 그 당시에 뭐 또 맞아, 할 데가 아니 없으니까. 밤에 시내에 어디 뭐 하는 데가 없었죠. 게다가 자, 당시 트로트 인기 최정상했던 시절 가수 남진 씨 쓰고 있죠. 네. 남진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통사정 할 정도로 키보이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던 시기 1968년 갑자기 키보이스를 탈퇴합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열받겠네요 진짜. 김옥탁 씨, 그 얘기 나중에 나중에 할까요? 지금 이제 풀어드려요. 말씀이 너무 많아 말씀이. 자, 이 월남전 때 베트남에서 해외 공연을 하던 중 월남군의 공격으로 피신해 있던 윤항기. 천시만 듣고 그때 이제 살았습니다. 5번 동안 가지고 살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죠. 71년에 키브라더스를 결성합니다. 키브라더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고고춤을 춥시다. 네, 그거 좀. 대학 축제는 물론 클럽 섭외 순위 1순위. 당시 부산 클럽에서 활동하며 또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염증을 느꼈어요. 뭐에? 노래에. 뭐 저기 진득하지 못하시네요. 네. 그다니 그렇고. 나는 노래보다는 이게 나 그러면서 볼링에 빠지게 됐죠. 하시네요. 다시 노래하려고 키브라더를 찾아간 윤항기. 하지만 본인이 실컷 치고 이제 와봤더니 티브님이 해체돼 있어요. 공중분해 된 거죠. 네. 공중분해. 어쩔 수 없이 1973년 솔로로 데뷔. 와, 이 노래 저도 아는. 장미빛.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외로운 해바라기. 한국 이제 가수상 수상. 74년, 75년 MBC 10대 가수상 수상. 야, 그러니까 실력은 진짜 축중하신 분 같아요. 만들었다 나갔다 만들었다 나갔다 언제 다시 돌아도 또 아니 노래인데 한쪽으로 빠지시면 그것만 하시나 봐. 하지만 1976년 또 하지만이 나와요. 연말 공연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피를 폐결핵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읽는 지가 참 막 떨리네. 어떻게 폐결핵이 갑자기 가수의 길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말기니까 신앙 고백 후 기적처럼 신앙 고백.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바로 이 곡으로 대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이 참고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윤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무릎팍에서는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윤복희 씨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유 이거 해달라니까 이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왜 갖고 나가니? 그러다가 1등 안 될 줄 알고 있는데 1등 발표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셨다고. 이야기가 좀 크네요. 그거는 나도 그 방송을 봤는데 조금 좀 잘못된 얘기예요.